본인 몇 점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시작했을 때 자기의 레벨. 저는 10점 만점에 2점. 아니 작곡가 나오지 않았어요? 작곡과를 나왔는데 이제 임용에서 요구하는 능력과는 좀 많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임용에서 요구하는 능력이 뭔데요? 저는 일단 작곡가 친구들 중에서도 흔하지 않게 엄청난 상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화성학 형식론 대입법은 자신이 있었지만 그 외에 정말 글을 쓰면서 해야 되는 필기적인 능력은 현저하게 낮았거든요. 그래서 학부 시절 때도 굉장히 이제 밑에 성적에서 놀았던. 본인은 본인이 노트 필기나 이런 게 잘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네.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공부, 어떤 자기만의 강의적인 거를 소화하는 거 이런 거 어떻게 컨셉을 잡아요? 저는 이제 주변에서 서브 노트랑 단권화를 만들어서 이제 엄청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을 봤는데, 저는 제가 그렇게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교재의 장점이 일단 구조화 자체가 돼 있는 교재이기도 하니까, 그러면 나는 공부할 때 어차피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남들보다 2배는 더 오래 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그냥 종음세 자체를 서브 노트로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대로 그래서 통으로 외우려고. 네. 선생님도 그래요? 선생님은 자기만의 뭔가 스타일을 만들죠. 저는 평소에도 좀 욕심이 많아요. 공부할 때도 보니까 그 욕심이 똑같이 집요하게 나오더라고요. 뭔가 하나가 이해 안 가면 그게 그렇게 괴롭더라고요. 근데 그거 시간 너무 잡아먹잖아요. 네, 그래서 좀 상반기에 고생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컷을 해요? 그게 사실 공부를 하다가 이제 딴 데로 가는 거거든. 이제 컷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활용했던 방법이 사실 교수님 카톡이었는데, 제가 한번 그라우트랑 미능기 서양음악사랑 들배랑 3개 다 펼쳐놓고 사진 다 찍고 이게 왜 말이 다 다른가요? 했을 때 네. 교수님이 한글 파일로 이렇게 길게 보내주셨거든요. 오. 그때 와, 내가 이렇게 공부할 게 아니구나, 커트해야겠다, 딱 주시는 자료만 받아야겠다 그래서 먼저 위에서 커트 잘 해주셨던 거예요. 개론서를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횡적으로 늘려놓고 거기에서 공통분모, 거기서 차이가 나는 문장들이 어떻게 이제 사실 차이가 나는 문장의 표현법이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빨리 판단을 하셨네요. 네, 그래서 그게 하필 딱 서양음악사 과목이었어가지고 서양음악사가 사실 가성비가 없잖아요. 그래요? 공부 양은 진짜 이렇게 많은데 막상 시험에 나오는 게 한두 문항 이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딱 주신 자료 개강총회, 기출, 종음세. 그럼 개강총회하고 기출하고 종음세 이렇게 주 교재를 가지고 어때요? 나 괜찮으니까 솔직하게 말해도 돼. 시간의 효율성을 제일 줬던 그게 뭐 선생님만의 서브노트가 될 수도 있고 뭐 종음셋이 될 수도 있고 개강총회가 될 수도 있고 뭐 기출의 노트화가 되는 거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거였어요? 저는 사실 개론서 덕후였었거든요. 올해 컨셉은 개론서에 만약에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문장이 그대로 나왔을 때 틀리지 말자 로 전략이어서 정말 한 줄 한 줄 다 비교하고 심지어 그 문단 위치까지 외울 정도로 깊게 팠었어요. 여기에다가 개강총회라는 그런 강의가 섞여지니까 뭔가 제가 그냥 개론서 읽다가 그냥 지나가는 부분으로 문제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너무 많이 잘 맞춰서 이렇게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론서를 내 공부를 하고 이거를 계속 이제 문제로 확인을 하는 것들을 그렇게 해갔던 거군요. 하면서요.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딱 버린 거 있어요? 저는 그 줄글로 되어 있는 문장을 읽는 게 좀 힘들어서 그 개론서를 영역별로 2권씩은 읽자 하다가 음악 교육론도 대표적인 개론서가 3권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음악 교육의 기초를 읽고 그 2번째 개론서를 폈는데 못 읽을 것 같은 거예요. 여기서 시간이 너무 잡아먹힐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 집어치우고 국악 하나, 서음사 하나, 음교론 하나 이것만 보고 추천해주자고 하면 3개 중에 들배랑 그 다음에 김영훈 교수님 국악 개론이랑 그 다음에 음악 교육의 기초 이렇게 3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한 권씩 다 읽었어요? 한 권씩 다 읽고 그래도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스터디를 좀 강제성을 부여를 해서 밴드에 이제 읽고 영역을 정해서 주마다 그 영역에 맞는 문제를 업로드하는 밴드 스터디였어요. 그럼 하루에 뭐 몇 페이지씩? 챕터 하나씩 잡았어요. 챕터 하나씩. 그래서 문제 만들어가지고 네. 그러면 강제적으로 이제 읽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한 권씩 읽고 나서 좀 많이 얻어갔어요? 네. 오히려 저도 잘 내고 싶은 마음이 들다 보니까 오히려 더 좀 파괴되고, 이제 친구의 문제를 보고도 맞다 이거 거기 있었지. 그러면 언제부터 해야 돼요 그거는? 저는 개론서는 반드시 1, 2월 때 좀
한 권씩은 떼놓으셔야 돼요. 진짜? 그렇게 노베이스인데도? 그래서 개론서를 읽으시는데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 읽을 때는 꾸역꾸역 읽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 봐서 다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음악 교육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처음에 1회독 하실 때는 키워드 중심으로 술술술술 꾸역꾸역 읽으시고, 그 다음에 2월 달에 2회독 하실 때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 저는 키워드가 좀 이제 입체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때는 교수님 마인드맵도 다 돌리고 강의도 좀 들었던 상태니까. 그래서 저는 회독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번 했어요, 해도? 저는 영역마다 5번은 하고. 그러면 그 해독이 이미 상반기 때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상반기 때부터 해독을 돌린다는 거 내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독을 돌려요, 근데? 내가 아는 데까지만? 네, 아는 데까지만 돌리고, 그래서 저는 꾸역꾸역 읽어서 넘어갔고, 어차피 1, 2월 달에 모르는 개념이 있더라도 심화반 들어가면 또 알겠지 하고 그냥 무던하게 털어버렸던 거예요. 무던하게 터는 게 돼요? 여기는 이제 안 되는 스타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 그게 안 돼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합격 수계도 썼지만 저의 약간 공부 모토는 남 신경 쓰지 말자였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저 친구는 기출 분석 시작했는데 나도 이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친구는 이제 교과서 분석 시작했는데 나도 교과서 분석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다가 이제 기출 분석하고 저도 교과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냥 제가 잘 하고 있던 공부 진도에 차질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는 진짜 기출 분석해야겠다. 이제는 진짜 교과서 분석해야겠다 하는 때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개인이. 그래서 그때 충분히 하면 될 것 같고, 남 공부하는 거에 저는 너무 안 따라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거 어떻게 검증받아요? 저는 그래서 매일매일 하고 매일매일 스터디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아예 모르는 게 아니다 보니까 거기서 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확인받았구나, 네, 스터디에서. 스터디로. 그래서 저는 스터디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자존감을 살려준 스터디였네. 네. 선생님은 근데 개론서 읽다가 보면 이제 막 집요하게 들어가면 공부 이것만 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시간도 없었고 어떻게 커트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네, 사실 커트는 안 했던 거예요. 진짜 구석구석까지 다 봤고 줄 쳐놓고 막 다 키워드 뽑아놓고 이랬었거든요. 커트는 진짜 그냥 교수님이 준 걸로. 권 선생님은 항상 있잖아. 개론서를 쪼각쪼각 다 잘라가지고 선생님 여기는 이랬고 여기는 이랬고 들면은 이랬고 그라우트는 이래요. 근데 왜요? 이렇게 되는 질문들 되게 많이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걸 전체를 그렇게 다 하면 시간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사실 포기했던 게 서양음악사였어요. 그래서 서양음악사는 사실 책 두께도 보면 진짜 이만하잖아요. 그래서 다 쌓아놓으면 차라리 이거 이렇게 읽을 바에 국악개론 더 꼼꼼하게 읽고 음악 교육론 개론 이런 것들 다 꼼꼼하게 더 읽자 해서 이렇게 개론 들배 미는기 서양음악사 그라우트는 딱 한 번 읽고 나머지 키워드 출제해서 종음세에 다 옮겨놓고 이거랑 개강총회 회독을 같이 번갈아 돌렸어요. 그래서 서양음악사 개론서를 많이 안 보고 국악과 음악 교육론에 더 투자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개강총회 사람들이 사실 잘 몰라요. 올해 이제 또 개강총회 다시 또 찍고 하거든요. 개강총회에서 제일 크게 얻은 부분이 뭐였고 또 어떻게 공부하면 좋겠고 그걸 사람들이 개강총회가 문제풀이반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다들 개강총회로 공부하면 좋대 라고는 하는데 개강총회가 뭔데? 문제반이야? 라고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분들한테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개강총회는 언제 어떤 시점에 어떻게 해독을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만 좋을지 좀 알려주세요. 개강총회는 일단 교수님 심화반 때 나오는 교재니까 교수님 심화반 강의를 저는 듣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개론서를 읽기 싫어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또 개강총회가 많은 개론서들을 좀 집약해서 한 권으로 만들어 놓은 책이잖아요.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기에는 개강총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서 심화 강의를 들으면서 그날 들었던 강의 영역까지 풀었어요. 그리고 그거 그대로 종문셋에 다시 옮겨 적는 작업을 했습니다. 바로 공부한 거 개념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떠다닐 수 있는 거를 문제를 통해 정리한 거 그리고 문제에서 정리된 거를 종문서에다가 이제 정리화한 거. 네, 거의 키워드 중심으로만 적었어요. 선생님 어떻게 했어요? 일단 대표적인 예시로 이번 시험에 가장 도움을 진짜 많이 받은 게 바로 개강총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사실 좀 당황스러운 음악 단어들이 막 튀어나왔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콜레기움 무지쿰이랑 근데 그 문제들이 개강총회 한 페이지 그대로 있었고 거기 뭐 예술가곡 발전 방향 이것도 미리 그대로 있었고 전 풍화 1215 의례경전 통해 막 이런 것들이 이미 개강총회 강의에서 이미 다뤘었기 때문에 그 단어를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은 알고 보니까 그게 공포스럽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몇 회 돌렸어요? 저는 그래서 회독을 진짜 그냥 종음셋 한 번 끝냈어요. 그럼 개강총회 한 번 다 보고 이게 또 종음셋 또 한 번 회독하고 개강총회 한 번 회독하고 그래서 뭔가 이게 세트로 갔던 것 같아요. 그거를 심화 때?